창문을 두드리는 겨울바람 소리에 잠시 잠이 깼습니다. 다시 잠을 청할까 하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책장 속에서 그림 하나가 제 시선을 붙들더군요. 물 위에 둥둥 떠서 어딘가로 흘러가는 여인, 바로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피리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투명하리만치 맑은 강물 위로 색색의 꽃들과 함께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화가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주인공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박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이 그림의 아름다움보다 그림 밖의 이야기에 더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이 세기의 걸작이 탄생하기까지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화가 밀레이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모델을 무려 넉 달 동안이나 욕조 안에 눕혀놓았다고 합니다.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지는 옷감의 질감, 머리카락이 물결에 흩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기 위해서였지요. 물을 데우던 램프가 꺼져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을 때조차 모델은 그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죽인 채 버텨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심한 폐렴에 걸려 생사를 오가야 했지요. 우리가 미술관에서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 평온한 표정 뒤에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물속을 견뎌낸 누군가의 떨림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책장을 덮으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지난 65년의 세월이 그 차가운 욕조 속의 시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을 봅니다. 선생님은 평생 교단에 계셨으니 얼마나 보람차셨어요. 자식들 다 키워내고 은퇴하셨으니 이제는 꽃길만 걸으시네요. 타인의 눈에 비친 제 삶은 그림 속 오피리아처럼 잔잔한 물결 위에 뜬 꽃잎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순탄하고 평화롭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인생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물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발버둥 쳤는지를요. 교단에 섰던 지난 날을 떠올려 봅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늘 명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강의를 했지만 그 한 시간을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목이 쉬도록 교재를 연구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열이 펄펄 끓던 밤에도 다음날 수업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 했던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은 또 어땠나요? 밖에서는 단정하고 우아한 엄마로 보이기 위해 집안에서는 늘어난 티셔츠 바람으로 전쟁 같은 가사 노동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절로 자란 듯한 아이들도 사실은 제 속이 몇 번이나 문드러지고 다시 아무는 과정 속에서 자라난 열매들입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아한 백조가 물 위에 떠있기 위해 물 밑에서 쉴 새 없이 갈퀴질을 하듯 한 폭의 명화가 탄생하기 위해 모델이 얼음장 같은 물속을 견뎌야 했듯 우리의 인생 또한 수없는 인내와 보이지 않는 눈물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거칠어진 마디, 쭈글쭈글해진 주름, 검버섯이 핀 피부. 누군가는 이것을 늙음이라 부르고 추함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은 목소리와 체력 탓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피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곱씹으며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이 주름들은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낸 내 삶의 훈장입니다. 우리가 견뎌낸 그 모든 차가운 물속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나라는 고유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렵게 견뎌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영혼에 깊은 무늬를 새깁니다. 젊은 날의 싱그러움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고통을 통과하며 얻은 연륜과 지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만의 색채가 됩니다. 오피리아 그림 속에는 다양한 꽃들이 등장합니다. 버림받은 사랑을 뜻하는 버드나무, 순수를 뜻하는 데이지, 그리고 고통과 죽음을 암시하는 양귀비까지. 화가는 이 모든 꽃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어느 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꽃만 피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슬픔이라는 가시, 고난이라는 넝쿨, 이별이라는 시든 잎사귀들이 모두 어우러져 하나의 화원을 이룹니다. 젊을 때는 예쁘고 화려한 장미만 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5이 되고 보니 알겠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꺾였다가 다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지를요. 이제 은퇴 후 인생의 이막이라는 새로운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여전히 두렵습니다. AI라는 낯선 기술을 배우는 일도, 예전 같지 않은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시도도 제게는 또다시 차가운 욕조에 발을 담그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편하게 살지 왜 사서 고생을 하나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불편함과 낯설음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제가 원하는 새로운 그림이 완성될 것이므려. 쉽게 만들어진 콘텐츠, 고민 없이 뱉은 말들은 공중으로 흩어지기 쉽지만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내려간 진심은 누군가의 가슴에 반드시 가닿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헤일리 티프먼의 그림처럼 일상의 소소함을 사랑하고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처럼 치열한 인내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공짜가 아님을 되새기려 합니다. 어제라는 시간을 무사히 견뎌낸 나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차가운 물속에서 홀로 떨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그 시간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작을 그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차가운 물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의 쉰 목소리가, 그리고 서툰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의 차가운 물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5세의 겨울을 건너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